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불법 자금을 1원도 본 일도 없고 쓴 일도 없다.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장에서 한 말인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알진 못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 귀국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을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일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터뷰 있는 거 사실입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 성남시장실 모르게 우리끼리 비밀을 유지하자. 이런 인터뷰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그 녹취록,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인용한 그 인터뷰와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게이트의 몸통일 수도 있다는 증언과 녹취록과 인터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그 이재명이 인용한 똑같은 인터뷰와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을 몸통의 실세로 드러내는 그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남욱 인터뷰. 내가 아는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해봤겠나.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재명 지사를 아예 모른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신빙성이 없는 첫 번째,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경찰 수사에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앞뒷말이 틀리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 남욱이 입에서 12년 동안 트라이를 했다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한 남욱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정영학 녹취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하는 것이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 이 세 사람이 각본을 짜가지고 다 진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왜 녹취록 중에 이 부분은 인용하지 않는 거죠? 남욱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시장님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당선시킬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은밀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쪽 라인을 대봐라 라고 유동규가 얘기하더라. 대장동 일당들은 대장동에서 막대한 수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다시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된다는 것이 절대절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금 이재명 성남시장 만들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님 왜 이런 부분을 인용 안 하는 거죠?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을 들었다. 좀 심했다.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 그런 내용,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이제 쌍끌이 특검 전략 나오고 있는 특별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분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김용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참 이런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김용을 믿는다. 김용은 결백하다. 그 말을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꼬리 자르기다. 결국은 일이 이제 확실한 물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김용한테도 배신감을 느꼈다느니, 김용이 문제였다느니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용이 돈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뭐 날짜, 장소, 뭐 그다음에 돈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꼬리 자르게 할 겁니다. 이 지금 진중권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진중권 씨 얘기입니다. 불법 자금 8억 원에 대한 구체적 루트가 나왔다. 시간과 액수도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빙성을 높여주는 건데요. 루트라는 건 뭐냐? 김용이 유동규에게 20억 갖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야 20억 달라는데 그러자 남욱이 정민용이한테 그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몇 억씩 찢어주기 시작하고 정민용이 다시 김용 남욱 쪽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돈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진중권 교수도 야 돈이 전달되는 루트 그다음에 시간 장소 액수 이게 나왔으니 이건 빼박 증거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홀딩스 사무실에서 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언 물증이 확보돼 있다. 이제 진중권 교수의 해석은 이런 건데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해본다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경우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함께 지겠다는 이야기로 들었다. 그랬는데요. 김성애 전 대변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11시 김광일 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안 져도 좋으니까 형사적 책임은 져야 된다. 수사에 협조해야 되고 그 수사 결과 법을 어긴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코멘트입니다. 뭐 도의적 책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박수형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 부지사 있죠. 그래서 여기 사정을 잘 압니다. 김용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끝까지 돈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섣불리 뇌물 수수액을 낮춰서 형량을 낮춰보려고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결백이라는 말은 김용 너 결백하잖아. 8억 4,700만 원 중에 뭐 4천만 원 받았다느니 뭐 1억 원은 받았다느니 그따위로 얘기하지 마. 우리는 무결점주의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받은 돈은 빵원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결백이라는 말을 썼어. 알겠지? 이런 사인을 지령으로 내렸다라고 박수영 의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밀사불란하게 법사위에서 뭐 피켓도 들고 뭐 대통령실 용산에 앞에 몰려가 가지고 뭐 구호도 외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정권 탄압 중단하라 이런 지금 일사불란한 169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촉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딱 벌써 검찰의 제1보 딱 나오면은 돈 받았군. 그냥 합니다. 그냥. 이건 돈 안 받은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것하고 돈은 받았구나. 받았네 돈. 그렇지만 당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권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결백하다 가서 외치기로 했으니까 그래 야 오늘 내 순서니? 그래 나 나간다. 프린트는 어디 있어? 이번에도 타밥이라고 쓴 거 아니야? 제대로 쓴 거 봐. 자, 나 간다. 오후에 일정 확실히 잡아놔. 이제 용산에 가서 이제 이거 흔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느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특히 서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가 오리라고 나는 예견하고 있었다. 작년에 대선 과정 때부터 나는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충분히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끝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불거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자기네들이 경선 과정에서 싸우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른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날 이럴 일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한테 가서 다른 건 몰라라. 그래. 오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자. 제발 당대표에는 나오지 말아라. 근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른이.